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조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조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일입니다. 제가 벌써 개업한 지 만으로 6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7년차 공인중개사 2019, 20, 21, 22, 23, 24, 25 네, 이렇게 벌써 7년차 만 6년이 된 공인중개사가 됐는데요. 제가 매년 개업 후 몇 년 시리즈를 해갖고 개업 후 1년 때부터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오늘 벌써 개업 후 6년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느낀 점을 또 한번 영상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이렇게 빠릅니다. 작년 3월 1일에 비해서 또 어떤 것들을 느꼈고 또 어떤 성장을 했는지 한번 또 회고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요. 유독 또 작년 1년은 저에게 많은 성과와 이벤트들이 있었던 한 해였어요. 먼저 이제 어제 2025년 2월 28일 날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 올렸죠. 행정사, 제가 이승주 행정사가 돼가지고 이승주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3월 1일에는 제가 이제 강사로 데뷔한 위패스 공인중개사 학원이 정식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도 촬영 영상도 이제 하나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재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또 새로운 시작들을 하게 되는 것들도 있죠. 앞으로 매년 이제 2월 28일은 행정사 사무소의 개업 기념일이 되고, 매년 3월 1일은 이승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업 기념일이 되는 거죠. 뒤에 보이시는 맨땅의 헤딩, 나의 중개일기를 출간한 지도 이제 1년이 돼 가는데요. 작년 이맘때 이제 원고를 막 썼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1년 딱 지나고 봤을 때 이제 또 맨땅의 헤딩, 나의 행정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고, 또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제가 오전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5시가 넘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전화가 불이 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한시름 놓으면서 잠깐 짬을 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이제 세븐잡이 됐어요. 이제 직업이 7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눈이 좀 퉁퉁 항상 부어있고 이거는 사실 수면과 휴식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 주말에 한번 몰아서 쉬어야 되는데 그럴 날이 잘 없네요. 그럼 이제 느낀 점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겠죠.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로서 한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업역에 그리고 내 권한의 확장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 시험을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감사하게도 주경야독으로 새벽 공부로 합격을 했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죽을 뻔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심신이 너무 닳고 너무 힘들었고 또 직업이 그때 당시에도 뭐 대여섯 개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밤까지는 책을 한 자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또 자취남 선거님 책도 감수를 또 했었죠, 여름에. 그리고 제 저서도 5월까지 쓰느라고 바빴죠. 중개도 4월 6월에만 몇십 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 사업하는 거, 또 매일 들어오는 상담, 유튜브 등등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에 제가 한 6월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학원을 다니면서 악착같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업역의 확장이 필요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느꼈던 부분이. 두 번째는 이제 5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누구도 초보로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액면가가 이제 좀 들어가서 그런지 좀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네에 뵙는 어르신들도 몇 년 전에는 애기 티 나더니 이제는 뭐 그러지 않네 라는 식으로, 그게 한마디로 중개사로서도 농익어 간다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또 같은 중개업을 하는 분들끼리도 이제 오래됐고 간판이 올라간 지 그리고 제 이름을 안 지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냥 동네 오래 한 부동산 중에 하나로 이제는 조금 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로는 누구도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느낀 점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해에는 정말 큰 성장이 있는 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느껴보면 밀도를 쌓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빵 하고 올라가는 거지 한순간에 사상누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인생의 3대 불행 중에 하나가 초년성공이잖아요. 그게 바로 밑바닥부터 어떤 고생이나 경험을 많이 한 사람과 다르게 한 번에 올라가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 그만큼 내려오기 쉽고 그 내려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통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책을 보신 분들도 알겠고 제가 옛날부터 너무 많은 소위 개고생을 산전수전을 정말 다 겪어온 사람이라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걱정이 없죠. 그래서 어떤 해에는 큰 성장이 있다는 게 저의 경우는 작년에 저서 출간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 데뷔도 준비하게 되면서 행정사라는 큰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또 일도 잘 됐고요. 여러 가지로 하던 일들도 다 잘 되면서 중개업 같은 경우도 제가 아파트 큰 거 매매도 해보고 정말 큰 월세가 몇 천만 원짜리 되는 이제 타 지역의 상가 중개도 해보고 이런 식의 좀 큰 경험들을 또 해보면서 좋은 경험들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엔 또
많은 성장이 있었던 한 해다. 그리고 강의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작년에는 외부 강의, 재단 강의, 관공서 강의가 정말 많이 들어와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강의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은 기회를 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런 한 해가 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는요. 이제 작년처럼 부업을 꾸준히 하면 빛을 본다는 뜻인데요. 제가 이제 외부 강의가 이렇게 연결된 계기가 제가 네이버 익스퍼트 전국 2위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중개사로 전국 2번째로 나오는데요. 그때 상담을 해드린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찾아가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재단에서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님이었어요. 전세 사기에 관련된 강사를 찾다가 저한테 그 도움을 받으신 기억이 나서 섭외를 해주셨고 거기에 강사를 스카우트하러 오신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명함을 주고받았다가 이제 그분들도 또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아름아름 또 다른 데서도 영상이나 이런 뉴스나 기사를 보시고 아름아름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이어진 거거든요. 사실 이게 상담 업무는 전 부업이잖아요. 상담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축용 사이드 잡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통해서 이렇게 인연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꾸준히 하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업이 본업과 파생되는 같이 시너지를 일어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제가 작년에도 느꼈던 거죠. 책을 쓰고 난 뒤에도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책도 나오고 하니까 강의료도 올라가고 강사료도 올라가고 또 이렇게 인정도 받고 경력도 쌓이고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죠. 굉장히 좋은 스노우볼이 굴러가잖아요. 그쵸? 이런 부업을 몇 년 동안 또 꾸준히 하다 보면 단 너무 연관되지 않은 아예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다. 유튜브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언젠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광고 같은 걸 받아서 큰 돈을 번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홍익인간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명예욕이 크기 때문에 저를 누가 욕하는 것도 못 참고요. 누군가 저를 우러러봐주고 좋은 마음을 가져주면 그것만큼도 감사한 게 없더라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명예욕들을 채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 언젠가 알려지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 앞에서 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언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공부한 것들을 또 올려드리고 경험도 나누고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냥 원투룸만 하던 초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 평범한 분들, 직장인분들 혹은 뭐 학생들을 많이 만났죠. 근데 이제 5년차 넘어가면서 좀 큰 거래도 해보고 손님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군의 손님들이 생겨요. 또 인맥도 다양하게 그렇게 늘어나가죠. 그리고 제가 또 하는 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 업에 맞춰서 다양한 직군의 손님들이 또 지인들이 생깁니다. 인맥이 생긴다. 이게 또 이제 6년 차에 느꼈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요. 작년 만 6년 차, 그러니까 개업 만 5년 차 때 느꼈던 부분이 유독 심했는데 작년에는 전화량이 유독 폭주했어요. 제가 몇몇 유명한 채널에 나간 적도 있었고 사당동에서 이제 검색량이 광고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남성역 부동산, 사당동 부동산 이렇게 치면은 제가 노출이 제일 위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사무실로 오는 전화, 그리고 제 지인들 전화, 계약해드렸던 분들이 연결해주시는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계약이 진행되는 팀이 몇 팀이 이렇게 된다. 그런 날에는 뭐 200통, 300통 넘어가요, 전화가. 작년에 그 행정사 공부를 여름에 낮에 할 수가 없어요. 독서실을 가면은 1분, 2분 되면 전화가 오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전화량이 유독 폭주했다. 그 전화가 작년에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 계속 통화 중이시네요. 문자도 캐치콜 누구누구, 캐치콜 누구누구, 캐치콜 열 몇 개 뜬 것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정도로 전화가 폭주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던 분도 제 앞에 계신데 전화가 계속 오니까 되게 온 걸 미안해 하실 정도? 그런 정도였어요. 전화량이 폭주했다, 작년에는. 바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전화량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짜는 없다. 이게 또 다음 느낀 겁니다. 여섯 번째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무의미한 전화, 쓸데없는 전화, 떠보기 전화, 빼꼬미들의 전화, 시간 때우기 전화, 뭐 말장난하는 전화, 뭐 영업 전화, 뭐 별의별 전화가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았을 때 뭐 그냥 자기 묻고 싶은 것만 묻고 그냥 편하게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땐 적당히 얘기하고 저는 끊어버리거든요. 와서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권리도 아니고 그냥 제 호의인데 호의가 당연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커트를 하고 또 버려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과감히 버려요. 옛날처럼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흑화된 게 아니라 제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 가치의 중요성을 더 깨닫고 높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사람, 쓸데없는 사람, 저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싸가지 없게 통화하진 않는데요. 상대방이 싸가지 없게 하면 더 싸가지 없게 하긴 해요. 대부분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정중하게 얘기하고 끊죠. 잘 걸러내는 습관이 좀 필요하고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편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을 여러 개 해서가 아니라 뭐 그런 영향도 있겠죠. 이제 수입이 다방면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 일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업이, 중개업이 내가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조금 전에 보신 손님들이 부모님이 돈을 주는데 자제분들이 누가 봐도 이건 시세에 맞고 좋은 집인데 선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강요하고 종용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걸 믿고 그 말을 들었다고 욕만 먹어요. 그냥 시간 갖고 얘기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하고 그냥 편하게 물 흐르듯이, 대신에 나는 중개사로서 설명 정확하게 하고 거짓 없이 성실하게 그 순간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안전하게 끝까지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편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지금 제가 3건이 계약이 연속으로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는 계약이 있었어요. 여기에 세입자분이 여기 들어가면서 제가 여기를 계약을 해드리고, 이 세입자분도 다음 집을 구해드리고, 그 다음 세입자도 구해드리고, 이렇게 3집을 동시에 제가 진행했거든요. 다 됐는데 마지막 이분이, 최초에 있는 이분이 원래는 된다고 했어요. 아무 때나. 근데 갑자기 날짜가 우리가 정해지니까 그 무렵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 틀어졌어요. 이 보수가 합계가 4,500이 넘어요. 근데 그 4,500이 한순간에 이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다 틀어진 거예요.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계약을 쭉 쓰기로 했는데 10시에 쓰고 돈 받아서 보내고 12시에 쓰고 돈 받아서 보내고 2시, 3시 쓰고 이렇게 점심도 제끼고 아침도 제끼고 제 일상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뒷목을 잡을 정도로 이제 핑 돌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앞이 막 하얘질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바로 릴렉스하고 깊이 심호흡하고 바로 그냥 내려놨어요. 왜냐면 내 정신건강에 해로우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까지만. 이어서 8번째는 자, 2년이 되면 계약을 합니다. 강요하고 종용하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이 집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미친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게끔 하면 그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럼 2년이 되면 2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결혼을 못했지만 집이랑 배우자는 다 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집은 제가 사봤잖아요. 그리고 정말 수백 분들을 계약을 해드렸잖아요. 그건 정말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빠그라지는 것도 그냥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금방금방 차리는 거죠. 다음 9번째는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내 편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동네 부동산들이. 다른 동네 부동산들은 별로 겹칠 일이 없고 손님이나 매물이 겹칠 일이 없으니까 다른 동네면은 공동중개 때문에 연락하고 가끔 소식 묻고 이런 정도가 흔한데, 동네 부동산은 이제 겹치게 되면은 경쟁도 되고 어제 적이었다가 뭐 내가 하려는데 저 사람이 했다가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걸 내가 했다가 뭐 적도 됐다가 미워했다가 또 다음날에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았다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들이 정말. 근데 유명한 부동산들은 있어요. 이제 뒤통수 치고 약간 쓰레기같이 하는 양아치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그냥 아예 배제를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어쩔 수 없는 경쟁들은 그냥 어제 적이 오늘의 내 편이구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음날 웃으면서 넉살 좋게 그냥 수도분하게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다. 저도 처음엔 되게 그런 걸로 막 생각 많이 하고 이랬는데요, 지금 그럴 필요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자, 10번째는요, 말 한마디 그리고 정말 한 끗, 정말 소액 같다가 계약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이어지고, 자, 계약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약간 좀 농익어 가니까 어떤 느낌이 되면 바로 얘기했다 후회할 것 같다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말을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사가 들어가는 것들이나 어떤 약속을 섣불리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수리 같은 부분이나 금액 같은 부분, 이런 걸 어떻게 확신합니다, 무조건, 뭐 자신 있게, 이런 단어 배제하고, 그리고 뭔가 좀 페이스가 제가 웬만하면 안 밀리는데 좀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가급적 통화를 끊고 문자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고려를 많이 해요. 생각을 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문자 내용을 보여주지 녹음을 찾아서 들려주진 않으니까 잘. 그런 부분들도 있다. 좀 잘하는 중개사들은 사실 계약을 며칠을 잘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도 좀 순화해서, 여기 만약에 임대인 사모님이 그딴 식으로란 표현을 했다, 그딴 식으로 하면은 나 거기랑 안 할 거야, 이쪽에. 그래서 세입자 될 분들한테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임대인께서 이 부분은 좀 섭섭하실 법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섭섭하다 그런 쪽으로 섭섭하다 좀 아쉬워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순화해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되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중계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이제 11번째는요. 제가 작년에 손님이 정말 수천 명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원룸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일이 너무 많고 진짜 공부까지 병행을 했잖아요.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도저히 원룸을 차를 타고 멀리 갈 수 있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분들한테는 안 된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출장을 나가서 계약을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금액이 커요. 환산하면은 10억 단위들도 있고 월세만 몇 천만 원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대형 거래 건들 같은 경우 출장을 나가는데요. 이래 큰 거래들을 계약해보면 원룸이랑 다른 거는 정말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 이런 걸로 수리 잔잔한 거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걸로 큰 싸움이 안 나요. 이런 걸로는 계약이 안 되고 되고의 영향이 별로 미치지 않는다. 그냥 상대방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 보고 내 의사에 어떻게 정도 맞춰주려는 태도를 보는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모색하는 정도지 금액이 크면 사사로운 거에는 예민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많이 느꼈어요. 작은 부분은 서로 양보하고 이거 그냥 뭐 제 돈으로 할게요. 뭐 이거 그냥 내가 해줄게요. 이런 식이죠. 서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돈이 많은 건지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큰 계약을 해보면 이래서 확실히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금액을 빼도 원룸은 보증금이 1,000인데 금액을 어떻게 빼요? 근데 계약이 10매덕, 20매덕 이런 거는 뭐 취득세 정도 빼도 몇 천만 원이 빠져요. 그러니까 돈이 빠지는 수준이 달라요. 몇 천만 원씩 그냥 또 한마디로 오간단 말이에요, 그냥. 몇만 원은 우스운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돈에 대한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달까? 눈높이가 다르달까? 그래서 물론 큰 돈이 들어가고 하자보수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티격태격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 말고는 사사로운 거에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좀 느낀 점입니다. 12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비슷한 얘기인데 모두 다 갖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지금 한 명이고 하는 일은 많고 손님은 너무 많고 진행 중인 건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개 진행 중인데 갑자기 손님이 오셔서 단기 월세방 월세 30만원짜리 찾는다 이런데 이분이랑 하루 종일 시간을 끌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제가 진행하고 있지도 않은 진행해주지도 않은 딴 동네의 어떤 물건의 뭐 재개발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여기를 온다. 그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쵸? 매물이나 손님이나 상황에 대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서구에 원룸을 구해줄 수 있냐고 전화 온 분도 있고 지방 투룸을 구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는 이런 분들까지 전 있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확실히 선을 긋자. 찾아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쵸? 그렇게까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해야 된다. 소위 버릴 건 버려야 된다. 라는 부분을 또 작년에 많이 느꼈습니다. 13번째는요. 사람 믿지 말자. 대신에 나만큼은 적어도 구라치지 말고 끝까지 정직하게 가자. 이겁니다. 거짓말하면은 결국엔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사소한 거라도 하면은 그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게 걸렸을 때 그 얼굴이 그 붉어지는 그 느낌 저도 사소한 거짓말을 당연히 해봤죠. 선의의 거짓말도 해보고 근데 와 이게 그 걸렸을 때 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밤새 이불킥한다고 하잖아요. 그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그리고 사람 팔지 않는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믿을 사람은 없어요. 돈과 시간 잘 지키는 사람. 이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일할 때는.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14번째는요. 홍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이 좀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에 적용하지 않아도 될 법 논리를 다 적용해서 특약을 막 몇십 개를 준비해 와가지고 하나 해결해줄 필요도 없는 얘기를 뭐 법적 지식을 거의 강의를 하고 있어요. 계약하러 와가지고 제가 막 1시간 2시간씩 그런 선무당들이 좀 피곤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어줍지 않은 지식은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저 역시 또 어줍지 않게 알면은 요즘에 사람들 지식 수준이 높아져서 큰일 나요. 쪽당해요. 쪽. 공부를 항상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느꼈다라는 거고요. 15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버렸는데 이제 농익어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래 건들도 진행이 되는 것들도 있고 진행을 해본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쾌감을 또 느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1년 차에 느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처럼 말 그대로 맨땅에 박아가지고 맨땅에 헤딩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올라오기까지는 한 저는 5, 6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돈도 이제 이 정도는 쌓이는구나 이런 정도도 느끼고 그래도 매년 큰 계약 한두 건 정도씩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나 라는 걸 작년에도 느꼈다라는 거고요. 다음 16번째는요. 유명인이다 셀럽이다 인플루언서다 이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동네에서 알려지고 또 부동산 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저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지면 이게 명함이 되고 이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우선은 사람이 나를 알게 되면 전화만 했을 때 목소리를 들었어도 상대방이 저를 알아봐주고 또 그게 일반적으로 신뢰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큰 명함이 돼요. 먼 동네에 전화했을 때 공동중개도 좀 가능해지고 신뢰를 이렇게 주니까 손님만 보내드려도 뒤통수 안 치고 손님 먹는다고 하거든요. 손님 안 먹고 같이 이렇게 진행해주고 연락도 주시고 이런 식의 일들도 늘어납니다. 많이 좋은 쪽으로 알려줘야겠죠. 물론 알려지면 좋은 게 많다. 작년에도 많이 알리는 기회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이점들이 많았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저도 좋은 이점을 많이 많은 분들께 도와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계속 많은 분들이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다음 17번째는요. 할까 말까 고민했던 얘기인데 지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인이 돈 거래할 때 그리고 막상 시간 개념에 대해서 막상 약속 잡아보니까 시간 개념도 없고 돈에 관한 신용머리도 없고 알던 사람이 아니다. 이럴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거에 대한 배신감이나 상실감이 더 크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진짜 소위 말해서 개진상들이 있어요. 몰랐는데. 와, 얘는 진짜 다신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도 은근히 있었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지인이니까 오히려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일에 대해서도 도움을 줘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지인일수록 더 피곤한 경우가 있다. 근데 물론 정말 가족이거나 가족 같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계산 자체를 안 하게 되지만 그냥 지인이요.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이거나 어설프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와 정말 힘들 때 많아요. 그리고 돈 거래에서도 최종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해줬는데 보수는 보수대로 너무 깎으려고 해요. 저는 오히려 이럴 것 같거든요. 깎으려고 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할 것만 제대로 해주고 내가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난 연락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연락을 할 것 같고 일을 했으면 그래서 고마워서 더 주진 못할 망정 다 줄 것 같은데 악착같이 깎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실망스럽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원하지 않죠. 제가 자연스럽게 피하겠죠. 일은 처음부터 일로서 만난 사람들이 깔끔한 것 같아요. 저는 공에서 사로, 그러니까 공적으로 알게 됐다 사로 친해지는 건 너무 좋은데요. 사적으로 알다가 공적으로 엮이는 건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 소견입니다. 작년에 유독 느꼈던 걸 적어봤어요. 다음 끝으로 이제 18번째는요. 도움 받았으면 사례는 확실히 하자입니다. 제 물건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 전화했더니 여기 부동산 그냥 전화해보세요. 저한테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두 분이서 하세요. 이런 경우 있죠.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사례를 확실하게 합니다. 잠깐 뵙자 그래서 만약 골초다 이러면 담배 한 보루, 두 보루 사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커피 좋아하신다 그러면 진짜 커피를 무더기로 사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금일봉을 드린다든지 금액이 크면 이런 식으로 사례를 확실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게 돌아와요.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 이 사람 영업할 줄 아네, 사업할 줄 아네, 이 사람 됐네 이런 말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 사례를 확실히 하자. 이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반대로 저만 갖고 있는 물건인데 다른 부동산에서 제 물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물건 있냐 했는데 이 다른 부동산에서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래 부동산이랑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고맙잖아요. 이 부동산이 셋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하게끔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해줬어요. 소개해줬다라고 생색도 안 내시더라고요. 더 고마워서 큰 선물들을 이제 갖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뭐 밥도 먹자고 하시고 같이 공동중개하자고 전화도 주시고 많이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많이 느꼈던 작년에 한 해의 일들입니다. 18가지나 되는데요. 오랜만에 긴 시간 영상 찍은 것 같아요. 2025년 이제 3월 1일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개업 후 많은 것들을 잃었고 많은 것들을 느꼈던 또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너무 몸을 혹사를 시키니까 왜냐면 새벽에 공부 시작해서 새벽 늦게 끝내서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몸이 나만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장가도 못 가는데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다행히 무탈하고요. 별 특이사항이 없어서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혈색은 많이 좋아졌다, 얼굴 좋아졌다라는 말들도 듣고 있는데 마음이 좀 편해지게끔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올해 느낀 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저는 행정사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인중개사 이승조 TV에서는 계속 공인중개사로서 계속 좋은 정보, 많은 지식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개업 후 6년 느낀 점 개업기념일에 이승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